강화는 사실 농촌 체류형 쉼터가 그렇게 맞진 않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네, 이가이버입니다. 오늘은 그 체류형 쉼터에 관련된 발표된 것들을 지금 뭐 발빠르게 이렇게 뭐 유튜브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만 제가 이제 정리를 하고 이게 이제 어느 지역에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정책이 효과가 있을 것이냐 아니면 전혀 없을 것이냐 아니면 다른 쪽으로 선택하는 게 좋을 것이냐 이거는 각자 어 상황에 따라서 많이 바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게 그냥 저는 강화도에 있기 때문에 강화도에도 이게 맞느냐 아니면 다른 뭐 방법이 있느냐 뭐 이런 거를 따져봤을 때 강화도에서는 그렇게 큰 효율이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결론을 지었고요. 뭐 앞에 내용들은 많이들 이제 뭐 농축산부하고 통화를 하신 분들의 뭐 영상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크게 제가 이제 뭐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런 자료들은 많이 찾아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도입 계획과 기능 개선과 향후 계획과 이런 것들만 제가 조금 음, 해석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발표되어 있는 것들에 어떻게 이제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할 것이냐 이거를 이제 봐야 되는데요. 개념부터 이제 출발해보면 도시민의 주말 영농체험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이고 연면적은 33제곱미터 이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열평이라는 건 이제 확정이 된 거고, 여기 보면 농업인 농업 경영 목적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뭐, 도시민만 할 수 있는 것이냐, 농민들도 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봤을 때 농업인의 농업 경영 목적을 포함한다라고 하면 이제 농막을 질 수 있는, 토지에는, 어, 농촌 체류형 쉼터를 다 지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뭐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은 것 같고 특정 지역에는 뭐 설치를 못한다. 이것도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사용 기한이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사용 기한이 최대 12년 이내다. 이것 때문에 이제 좀 말이 많죠. 최대 12년 이내다. 그러니까 세 번만 연장을 하고 그 다음에는 가설 건축물이 아니고 불법 건축물이다. 이거는 이제 국토부 의견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토부 의견. 그러니까 이게 이제 농축식품산업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아니고 사람이 거주하는 시설이니까 존치 기간을 이렇게 잡자. 이게 이제 국토부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국토부에서 나왔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농지법에서 어떻게 앞으로 바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이거는 100% 바뀔 확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비주택으로 가는 건 뭐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등 부과를 면제하겠다. 이거는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1가구 2주택에 걸려가지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때리거나 뭐 이런 것들이 면제가 된다는 거지 토지에 관련된 양도소득세는 분명히 나오겠죠. 근데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그렇게 적진 않습니다. 그게 뭐 주소지나 거리 제한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격농을 하신다 그래도 그런 것들까지도 면밀하게 따져봐야 될 필요는 있고요. 그리고 뭐 데크 정화조 뭐 처마 주차장 뭐 이런 것들은 지금 건축법을 따라간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뭐 기존의 건축법의 가설 건축물 이거에 이제 따라가면 되는 거고요.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도 이제 적용을 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말 그대로 농지법에서는 이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건드리지 않겠다. 건축법하고 주차장법을 따라라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뭐 큰 변화는 없으리라고 보지만 주차장을 만든다고 해도 이거는 이제 농지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주차장을 지라고 할 거니까 뭐 타설을 해버리거나 뭐 이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것들이 이제 있는데 이런 것들 앞에 있는 것들은 이미 이제 뭐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사람들이 따지는 부분이고 제가 생각하는 그 국가의 속내 뭐 내지는 국가에서 추구하는 바 그러니까 그럴듯한 모양을 가지고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시민이 넘어올 수 있게라고 이제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게 이제 뭐 큰 틀이긴 해요. 큰 틀이긴 한데 어 기존의 이제 농막을 쉼터로 전환하는 것 이것들은 이제 기존에 이제 농사를 지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불법적으로 아직 뭐 신고 같은 거 안 하고 한 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거에 대한 이제 기준하고 절차를 제시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3년 내 3년 내 이행을 하고 양성화를 시키고 농지대장에 등재를 해라. 기존 농막은 본래 기능을 유지를 하되 데크, 정화조 등을 제외시키고 주차장 한 면을 설치하게 하고 그러니까 기존 농막이 이제 6평짜리니까 10평으로 확대를 하든 뭐
주차장을 만들든 처마를 뭐 만들든 데크를 만들든 그게 체류형 쉼터하고 사이즈나 뭐 이런 것들이 맞으면 이거를 농지 대장에 등록을 하면서 체류형 쉼터로 변환을 해주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붙은 게 어떤 거냐면 농지 대장의 미등재 농막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이제 농막을 관리를 하겠다. 그러니까 등재 의무화를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등재 의무화를 만든다. 그리고 이게 이제 뭐 3년간 전환 유도 후 그렇지 않으면 이제 농지법에 관련돼서 처분한다니 과태료 때리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농촌 체류형 쉼터가 생겼으니 기존의 농막들은 체류형 쉼터로 다 갈아타라 3년을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뭐 불법인 애들은 이제부터 과태료를 때리고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8월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농지법 하위 법령이 개정되는 게 이제 8월에 발의가 되고 12월에 시행이 될 거다. 그리고 건축물하고 뭐 지자체 임대쉼터 도입을 위해 농지법 개정되는 거는 이 하반기 발의해서 25년에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농지법 하위 법령에서 일부 기능에 대한 것들은 8월에 발의를 해서 12월에 시행을 하는데 그 법령이나 이런 것들까지 싹 뒤집어서 어느 정도 하는 거는 2025년에 시행을 하니 이거는 조금 더 보완할 것들은 보완하겠다라는 얘기로 이제 보여요. 그리고 이제 시설 입지 안전 기준 여기에 보면 뭐 이게 이제 시행 규칙에 들어갈 뭐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3제곱미터 이하의 제한을 두고 그리고 연면적과 그 부속시설 면적 합한 면적 최소 2배 이상을 확보해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20평, 그냥 맥시멈 잡고 그냥 15평에서 20평이라고 보면 그러면 그 면적의 최소 2배 이상, 그러니까 한 60평, 15평이라 그러면 한 45평, 한 50평 될 거고요. 만약에 20평이다 그러면 한 60평 정도의 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부속 시설을 합산한 면적을 제외한 농지에 대한 영농 활동 의무화. 이게 이제 무조건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체류형 쉼터까지 할 수 있게 만들어줬으니 남은 땅은 무조건 농사를 지어라. 이게 이제 의무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과태료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깐깐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입지 기준에 소방, 응급차 등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맹지면 기존의 농막은 뭐 문제 없었어요. 기존의 농막은 놓을 수 있었는데 농촌 체류형 쉼터는 놓지 못한다. 이게 이제 뭐 소방 응급차 자동차가 통행이 가능한 도로이기 때문에 건축법상의 도로라 그러면 한 3m 뭐 요 정도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무조건 농지대장에 등재가 돼야 된다. 여기까지가 이제 정리된 부분과 이제 굵직한 것들이 되겠어요. 굵직한 것이 되겠고 제가 봤을 때는 농촌 체류형 쉼터가 쉽게 말해서 농막이 좀 작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더 확장할 필요가 있고 차도 돼야 되고 뭐 데크도 좀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좀 뭐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줘라. 그래서 체류형 쉼터가 나온 거는 맞겠어요. 맞는데 주택수에 포함이 안 돼서 이게 뭐 득이 된다. 뭐 그건 뭐 큰 상관이 없다.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약간 갈리게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강화도에 있다 보니 강화도는 뭐 그렇게 뭐 서두에 말했듯이 그렇게 큰 뭐 혜택을 받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는 어떤 것이냐면 이것이 이제 금전적으로 이득이 되느냐. 그러니까 토지에 체류형 쉼터를 놓고 내가 뭐 농사를 안 지면 과태료를 받고 뭐 농사를 무조건 져야 되는 상황이고 12년 있다가는 뭐 철거를 해야 되고 거기다 뭐 기초를 치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기초 못 치죠. 그냥 뭐 띄우는 식으로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재산적인 가치로 따졌을 때 내가 뭐 농사를 지는 거라고 한다 그러면 그냥 뭐 그냥 생활 편의시설로 그냥 생각하면 되겠지만 사실 세컨하우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금전적으로 이득이 되느냐 이거는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세금에 있어서도 양도소득세나 뭐 이런 것들이 뭐 그런 건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광주, 이천, 용인 뭐 수도권 중에서도 집가가 아주 급상승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밖에 없는, 왜냐면 이제 주택수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럴 수 있는데, 강화 같은 경우에 지금 특별한 구역이긴 하죠. 왜냐면 인구 감소 지역 뭐 프로젝트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국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농어촌도 되게 중요하지만 인구 감소 지역은 농어촌 지역에서도 특히나 잘 관리를 하고 발전을 시켜야 된다라고 잡아놓은 이제 땅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이미 세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발표가 됐죠. 1세대 1주택 세제의 특례를 세컨덤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뭐 해놨다. 그렇기 때문에 강화도는 여기 보시면 이제 인천 강화군이 접경적으로 해갖고 이렇게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강화도는 어차피 금액이 공시가격 4억 원이 넘어가지 않으면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게 이렇게 이미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2024년 1월 4일부로 이렇게 취득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이제 했던 그 지방세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 전에 구입을 하셨던 주택에 대한 양도세나 이런 것들은 이미 1세대 1주택으로 해가지고 양도세의 혜택을 주고 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과연 10평짜리 농막을 갖다 놓는 것과 10평짜리 주택을 짓는 것과 어떤 것이 더 혜택일 것이냐. 이거를 봤을 때 강화에서는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농막 지면서 뭐 이런 거 다 설치하잖아요. 부속시설 설치한 게 실질적으로 집 짓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 차이가 안 난다. 내가 봤을 때는 취득세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나올지 몰라도 재산상의 이득은 훨씬 더 세컨하우스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게 지금 보시면 인구 감소 지역은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 취득 기한은 2024년부터 2026년, 그러니까 내후년 12월까지니까 3년을 가득 잡아준 거죠. 가득 잡아준 거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강화해서 하시는 분들한테 좋지 않나. 왜냐하면 주택수에 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양도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집에 대한 혜택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농사를 안 짓는다라는 거에 대한 제재도 받을 필요가 없고요. 그냥 우리 뭐 마당에다가 농사를 짓든 뭐 주차장을 뭐 몇 대를 만들든 뭐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주택과 농지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세컨하우스가 저는 훨씬 더 낫다고 보고요. 또 문제는 뭐냐면 이제 관리적인 부분이죠. 농사를 져야 된다. 뭐 안 지면은 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전혀 그것도 부담 없는 주택 앞마당이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강화는 사실 농촌 체류형 쉼터가 그렇게 맞진 않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이거는 이제 뭐 기존에 어떤 토지를 가지고 계셨냐, 뭐 내지는 이제 토지를 구입을 뭐 하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깊이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화에 있어서만큼요. 다른 지역은 모르겠어요. 근데 강화도에서만큼은 제가 판단했을 때 깊게 생각을 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우려되는 것과 그리고 이제 부동산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변수들도 생기겠구나라고 이제 생각하는 건 또 있어요. 그러니까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 기한에 한해서 이런 혜택을 준다라고 하는 거니 2024년 1월 4일 전에 뭐 집을 구입하신 분은 1세대 2주택으로 지금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2026년 12월 31일 이후에 구입을 하셔도 1세대 2주택으로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기존에 2023년 뭐 이때 사셨던 분들이 지금 1세대 2주택으로 뭐 만약에 도시에 있는 주택을 못 팔고 있다라고 하면 저 같으면은 강화에 있는 세컨하우스 팔고 다시 사고 뭐 이런 변칙적인 이런 것들이 또 생기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뭐 대도시에 있는 것들이 양도세가 훨씬 세겠죠. 이런 것들은 뭐 제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인데 강화에서는 분명 이런 문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세대 2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걸 팔면 그리고 다시 구입을 하면 1세대 1주택으로 혜택을 받느냐. 그건 법상으로 문제없이 1세대 1주택의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물도 나올 것 같고 매수도 좀 많을 것 같고 뭐 이런 부분이 우려 아닌 우려이기도 해요. 저희는 뭐 그렇게 거래가 된다 그러면 그것도 거래이기 때문에 편할 수는 있지만 그게 이제 강화에서는 가장 큰 변수들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화도는 또 지역이 약간 특수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 그러니까 다른 농촌 지역하고는 또 달라요. 수도권하고 붙어 있긴 하지만 뭐 규제도 좀 강한 지역이기도 하고 뭐 관광 자원이 많기는 하지만 뭐 노인 인구도 많은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강화는 관광 자원의 활성화라는 그 관광법이 많이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은 관광법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진흥법 이렇게 따져가지고 강화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다른 것들은 뭐 어떻게 뭐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강화도는 사실상 이런 관광단지에 관련된 이런 혜택들을 받을 지역이니 제가 봤을 때는 소규모 주택이 아무래도 더 낫지 않느냐. 뭐 모든 판단은 본인들이 하시는 거겠지만 제가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걸 남겨드리고 강화에서도 이제 뭐 지금 땅 보러 오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긴 했어요. 결정은 못하고 계시지만 많이들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나는 그냥 정말로 농사를 질 거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나는 농사를 뭐 짓는 거에 너무 이렇게 뭐 강요되고 싶지도 않고 뭐 똑같은 금액에 주택을 지을 수 있다 그러면 난 주택 쪽으로 가겠다. 어차피 뭐 1세대 1주택이라 그러면 난 주택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강화도는 뭐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는 또 다른 세컨하우스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뭐 이가이버의 생각이었고요. 판단은 강화에서 토지를 구입하실 뭐 내지는 집을 지실 아니면 체류형 쉼터를 뭐 만들어 보실 이런 분들이 선택을 하겠지만 뭐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조금은 참조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갈버였습니다.